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그냥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내일은 더 춥다죠. 내일 보니까 뭐 서울 영하 9도 예보 되는 것 같은데 따뜻하게 하여튼 옷 입고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예, 오늘은 교재 437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납세 절차인데요, 여러분. 437페이지입니다. 항상 오시면은 강의 전에 전주에 배웠던 거 어떤 부분 배웠었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넘겨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부분을 펴놓고 한번 이렇게 제목이라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이만큼 공부하고 있고 오늘 여기 공부할 차례다, 이것을 알려주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이 뭐냐, 이걸 공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신다? 사실상. 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다시 해.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을 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뭘 들어드렸냐, 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이에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의 취득. 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얘가 시원찮아.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한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신수탁자의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9회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건데 취득세 비과세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산 취득의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 거, 과세되는 것은, 그래서 박스에 4개 집어놨는데 3개 지금 제가 얘기한 3개 깔아놓고 하나 이제 과세되는 걸 집어넣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수업 잘 들었던 분들은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에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 어떻게 취득되느냐 그러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는 또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 취득 유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 유형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럴 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틀려요.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 증여 받았다,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를 또 내나요? 자, 지난주에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종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자기가 상속받으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속세를 내는데 또 취득세까지 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괜히 막 모르니까 막 왜 상속세 냈는데 취득세를 또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막 항의했대요. 그랬는데 괜히 엉뚱한 것도 막 받아내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몰라가지고 용감했는지, 자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수강생분이. 그렇죠, 여러분들?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는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과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원시 승계 유상부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머리 글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차,
나와의 주름 따라서 소리를 내서 차, 기, 항, 선의 경우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이 하나 있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원시 취득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우리 소비자들 이중과세 문제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번 순환은 뭐 맛배기로만 보여드렸고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일단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그래서 지목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지라는 것을 매립간 쪽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갑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치 증가분 4억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뭐 한다? 간주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하여튼 또 뭐 간주 취득은 하여튼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자동차의 엔진이 교체된다.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자,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뭐 그런 거고 또 과점주주란 자가 29시면 나온 건데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도 역시 또 취득세 취득했다고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요. 간주 취득은.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은요. 다음 순환부터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이번 순환에는 그냥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항공기, 차량, 선박, 그 다음에 뭐 어업권, 광어권, 임목, 기계장비, 또 회원권 중에서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중에서는 뭐 어업권, 광어권 같은 등등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요.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점점 그냥 듣기만 하고 저 혼자 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시험은 여러 번이 보는 거지. 저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얘기 맨날 진도도 거의 똑같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 저녁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오전만 강의하니까 주야는 아니구나. 어떤 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요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습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복습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자, 여러분요. 취득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예요?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기항선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고 시험에서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요. 여러분들 속이고. 그래서 상속인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집안차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았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갑을병정은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납세무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조합원이 1104동 1102호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104호는 누가 내야 돼?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갑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조합원용 부동산이요. 비조합원용 부동산. 그래서 주택 예를 들어서 조합이 그 이제 비조합원용으로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건 누가 납세무자? 조합. 그건 조합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또 납세무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사지선다 문제네. 자, 어떤 거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 뭐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계속 헷갈리니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헷갈릴 게 없는 게 취득세에서는 그냥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양도세는 추정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간주한다, 본답니다. 그래서 뭐 헷갈릴 건 없고요. 나중에 이제 강조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유상 취득으로 보고, 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 그것을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그럴 때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할 때도 유상 취득으로 보고,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뭐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교환하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한다.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뭐로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근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꿨었고, 등등 하여튼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포인트는 그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그걸 바꿔요. 자, 그걸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납세무자 등등 더 있지만 이번 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자, 이 과세표준 결정은 다른 세금들도 다 중요한데요. 취득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29회 시험에서 과세표준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 과세표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중요한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잖아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1억 원에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된 가격 1억 원 곱하기 세율입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격이 시가 편액보다 낮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앞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기 전국에서 지방 같은 데서 이렇게 혼자 직장인들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졸린 눈으로 이거 인강을 이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강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앞에서 막 대답 잘하고 막 그러면은 야,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저 현장에 듣는 사람 저렇게 대답 잘하는데 난 뭐냐 그러면서 분발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앞에서 조용해. 그러면 졸려 죽겠는데 그냥 인강 들으면서 졸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앞 동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곳에 있어 보면 있죠.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대답을 잘하고 막 별로 안 웃긴 얘기했는데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제가 초청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데 막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런 사람 있으면 뒤로 쫓아냅니다, 내가.